안녕하세요. ICT 과학의 숨겨진 뒷이야기와 무궁무진한 미래 가능성을 언제나 새롭고 따끈하게 전달할 저는 로봇찰리예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G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나가 6G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G도 완성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직 시작도 못한 국가들이 많은데 왜 갑자기 6G냐고요? 여러분, 시간은 쓱 지나갑니다. 6G에 대한 논의가 이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산업계가 합의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지금이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러다 보니 미리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먼저 다음을 준비했던 이들의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봇찰리는 5년 후, 10년 후에 전혀 다른 미래를 예측 가능한 미래로 생각해 보는 것을 평소 아주 좋아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을 해본다는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를 6G로 잡았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로봇찰리 많이 공유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꽉 막힌 도로에 있을 때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도로가 아닌 하늘을 나는 자동차,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요.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 행사에서 현대차 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지금 개발 중이며 2028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하면서 컨셉카를 제시했었죠. 불과 8년 후 미래인데요. 공간의 경계를 허문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며 한편으로는 어떻게 가능할지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 로봇찰리는 사뭇 궁금증이 폭발했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PAV, 즉 퍼스널 에어 비클이 미래 운송수단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개발 중인 PAV는 전기차 개발로 확보한 전기 모터와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플라잉카보다는 드라이빙 에어플레인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공중으로 날아오르면 그 이유는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차가 하늘을 날게 되면 장애물이 없어져 교통체증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벤츠를 만드는 독일의 다임러 그룹은 파트너사 볼로콥터와 함께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연 비행을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명이 탑승할 수 있고 최고 속도 110km로 주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심 상공의 하늘을 열어줄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데요. 과연 도심 상공에서 자율주행의 자동차가 날아다니게 하려면 어떤 테크놀로지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까요? 바로 3차원 공간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소통해주는 6G 통신입니다. 5G 통신과 6G 통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2D 차원에서 3D 차원, 즉 3차원 통신으로 진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평면에서 플랫한 통신의 최고 정점이 5G라고 한다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깊은 바닷속까지 소통하는 3차원 공간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6G입니다. 대체로 6G는 전문가들이 예견하기에 2030년쯤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초당 100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구현할 것이기에 현재 5G 최대 속도 20Gbps보다 5배나 빠르죠. 6G 이동통신에 사용될 주파수는 테라헤르츠 대역으로서 이를 이용한 초고속 무선 백홀 시스템 개발이 관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테라헤르츠 주파수는 100GHz에서 10THz 사이의 대역으로 애트리가 지금 개발을 담당하고 있죠. 과기부의 산하 R&D 기관이 애트리입니다. 애트리에서는 200GHz 대역에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테라헤르츠 주파수로 100Gbps 무선 통신 기반을 개발하는 건 한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6G 다운 속도는 초당 1TB에 달하고 이것을 사물 인터넷, IoT에서 만물 인터넷, IoE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이동통신의 지나온 길을 잠깐 되짚어보면 4G LTE가 상용화된 게 2011년 정도였죠. 지난해 2019년에 5G가 상용화됐으니 LTE에서 5G로 넘어오는데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세대 아날로그 음성통화와 2세대 음성과 문자, 그리고 저속 인터넷을 거쳐 3세대 이동통신,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짠 나타났었죠. 이때부터는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함께 영상통화 등이 가능해졌으며 4세대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9년 4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고요.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대용량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약 10년 후에 나타날 6G는 5G를 뛰어넘는 기술로 꾸며지는데요. 로봇찰리는 6G의 핵심 기술이
통신이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전망합니다. 안전한 통신을 위해 양자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양자 암호의 양자 암호키 분배, 이 기술로 물리적 입자의 기술이 아닌 큐피트를 전송하는 기술이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인데요. 양자 상태의 정보를 기록하여 전송하고 공격자가 도청을 위해 양자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에 양자 상태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데이터에 대한 도청 시도를 파악하고 수신된 정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양자 상태에 기록된 정보는 근본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3차원 공간을 완벽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할까요? 하늘에 통신이 뜨는 겁니다. 통신 위성이 절대적으로 구비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앞으로 6G 시대에는 지금의 5G 시대처럼 휴대폰으로 SKT, KT, LG U+ 통신사를 통해 통신하는 시대를 넘어서 휴대폰이라는 단말기조차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아직은 개발 초기이기에 6G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고 표준을 정리하는,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2021년부터 6G 비전 및 개념 정리 작업이 이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즉 내년부터죠. 2025년, 즉 5년 후부터는 표준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6G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원격 기술호가 모바일 홀로그램 기기, 그리고 지연 없는 초실감 VR, AR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통신과 컴퓨팅 사이의 융합이 더욱 고도화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죠. 6G는 전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함께 깊은 바닷속 수중 통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바닷속에 거대한 우리의 미래의 어떤 도시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의 과기부가 제시한 6G의 6대 성능 비전은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초지능, 초현실입니다. 최대 전송 속도는 1TBps, 체감 전송 속도는 10GBps, 여기에다가 지연 시간이 0.1ms, 0.0001초, 지상 10km에서도 시속 100km를 지원하고 오감인지 기반의 몰입형 미디어, AI 기반의 지능형 네트워크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가히 꿈의 기술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요. 이론적으로 6G는 5G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최대 속도가 초당 1TBps 속도를 구현한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6G 네트워크는 인간 눈의 수준의 AI가 탑재되면서 로봇 등 기계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만물지능 인터넷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6G를 통해 사람과 사물, 공간 데이터 등 사회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혀 새로운 통신혁명이 구현되는 건데요. 5G 최초 타이틀을 놓친 미국이 중국, 일본, 유럽 등 여기를 따라잡으려고 일찌감치 6G 선점 작업에 열심히 나서고 있죠.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2019년 11월 국가 차원에서 지난해 11월이죠. 6G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도 올해 6월 6G 국제 워크숍을 국가 행사로 계획 중에 있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6G 개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주제가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이동통신 R&D 추진 전략이었습니다. 이날 의결을 했는데요. 의결한 내용은 차세대 기술 선정과 그리고 표준 고부가 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 조성 등 세계 전략 8개 과제였다고 합니다. 내용은 내년부터 5년간 약 2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지만 핵심 부품 대부분이 외국산이었고 5G 기반 B2B 융합 서비스 성적은 저조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6G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이죠. 로봇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 U+, 이동통신 3사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각각 대학과 연구소 등과 손잡고서 6G 연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6G 관련 백서를 공개하며 관련 분야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죠. 6G 시대의 초실감 확장 현실과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그리고 디지털 목재 등의 서비스가 등장한다고 삼성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생태계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6G 선행 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속도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카이스트와 LG전자가 6G 연구센터를 공동 설립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KT의 경우도 지난해 6월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 공동연구소와 6G 통신 공동연구 및 자율주행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이후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T 역시 핀란드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과의 협업을 통해서 각각 5G 고도화와 6G의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6G 상용화 개시 시점은 2028년인데요. 장애가 있다면 주파수 자체를 늘리는 문제와 주파수에 담을 용량 확대, 즉 코덱 기술 확보인데요. 아직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합니다. 6G에 대한 정부가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지 빠른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로봇찰리는 생각합니다. 5G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6G에서도 주파수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이자 네트워크 경쟁력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라헤르츠 주파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상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것은 불문가지가 되겠죠. 5G 최초 타이틀을 놓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6G 개발 선점 사업을 위해서 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구글과 그 다음에 저세상 주식이라고 하고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기술에 뛰어드는 상황인데요. 특히 스페이스X는 지구 저궤도를 선회하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용 군집 위성 스타링크 595기를 확보해서 띄우는 상황입니다. 스타링크는 고도 550에서 1100km 그런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기존의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를 이용하는 위성 인터넷보다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응답 속도가 20ms/초고요. 전송 속도는 최대 1GBps까지 가능하다고 스페이스X는 말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12,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이대로만 간다면 스페이스X가 6G 시대의 글로벌 넘버원 총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 성공할지 우리 모두 지켜볼 대목입니다. 현재 5G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볼까요? 지난 2018년부터 5년 단위 전략을 수립해 6G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화웨이가 캐나다 오타와에 연구조직을 설립해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과 은하항천 등이 함께 저궤도 위성의 5G 신호 수신과 활용 실험이 성공하면서 위성 인터넷 시대에 성큼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5G에서 뒤처진 위기감에 6G 개발에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는 최근 민간 연구원을 발족한 데 이어 소니, NTT 도코모가 미국의 인텔과 6G R&D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의 공조를 서두르면서 6G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호라이즌 2020 프로젝트 후속으로 5G 플러스와 6G를 연계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2027년까지로 기간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올루 대학에서는 2018년부터 6 제네시스 프로젝트와 세계 최초 6G 프로모션 행사인 6G 와이어리스 서밋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 상용화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는 6G 이동통신, 6G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쯤이면 인류는 전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이고 그만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와이대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죠. 짐 데이터 교수께서는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새로운 혁신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6G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로봇찰리에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로봇찰리는 더 따끈따끈한 ICT 최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